출근길에 문득 내가 에어컨을 끄고 나왔나? 가스밸브는 제대로 잠궜나? 이런 생각에 든 적 있으시죠? 막상 돌아가 보면 제대로 꺼져 있을 때가 많지만 한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에어컨 끄고 나왔나, 가스밸브 잠갔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날인가? 이런 생각까지, 오늘 휴일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일요일인 거죠. 예. 근데 교수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일단 매일 일요일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있죠. 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를 잘 잠궜나? 갔다가 불안하니까 다시 돌아오거나. 최근에는 우산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산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잃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면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걸 강박사고, 그런 강박적인 생각, 어떤 분들은 침투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기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계속 특정한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침투적 사고란 말 그 자체처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깨어졌어요. 깨져가지고. 근데 전 애인이 지금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자꾸 떠올리면 괴로운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데 뭔가 외설적인 어떤 생각 같은 거, 또 말 같은 게 막 떠오르는 거 계속. 이걸 없애지 못하니까 괴롭죠. 네. 그러면 이 강박이라는 단어 안에 뭔가 질병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쇼핑몰 돌다가 본 옷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게 계속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것들도 강박사고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이게 정신질환 같이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저희도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대개 이제 조금 더 상태가 심해지면 강박적인 생각 다음에 강박적인 행동이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사고 다음에 강박행동까지 이렇게 진행된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상태가 많이 진전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넘어서 행동까지 이어지면 그거는 약간 좀 질환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조금씩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군요. 어떤 종류의 그렇다면 강박 사고가 있는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예시를 준비해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말실수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강박 사고의 하나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생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적인 생각이니까 생각이 자꾸 떨쳐지지가 않고, 특히 이 경우는 보니까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자기 비난적인 그런, 보통 이제 이런 보다 완벽주의적으로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이 실수를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건가, 이런 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인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의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분들일수록 수치심,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하잖아요. 방송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방송에서. 글쎄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생각 할 것 같지 않은데요. 보통은 이런 얘기를 이불킥이라고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아유 진짜 이런 거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횡단보도를 누가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흰 선만 밟고 건너야지. 이런 왠지 흰 선만 밟고 건너면 기분이 좋아지고, 혹은 이렇게 건너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길을 걷다 보면 왠지 벽을 한 번씩 이렇게 만지면서 훑고 가고 싶고, 이런 것들 강박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더 좀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강박 생각이 강박 행동적으로 이렇게 발현된 거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흰 선만 밟아야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강박 행동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식 같은 걸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닦을 때도 왼쪽 3번, 오른쪽 3번, 헹굴 때도 물을 3번 헹궈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죠. 오. 예, 특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흰 선을 밟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징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흰 선을 밟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근데 못 밟으면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얘기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간혹 주변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낯선 곳에 가거나 혹은 뭐 여행을 갔을 때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어떤 다른 TV를 보니까 여행 가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 그 샤워 꼭지까지 뜯어갖고 가는 거죠. 네, 그분이 생각나네요. 네, 갑자기. 뭐 특정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깨끗한 거 이거를 조금 넘어서서 혹시 이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여행지의 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 뭔가 깨끗하지가 않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뭔가 병균 같은 게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중 화장실 잘 이용을 못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사 바늘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예. 혹시 오염되면 어떨까 싶어서 감기 예방 주사 이런 걸 맞으러 병원 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전문가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강박 사고는 왜 일어난다고 볼까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로 종류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강박 사고가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할 텐데요. 크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 뇌와 관련된 건데요. 예.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과다 분비되거나 과소 분비될 때 또는 관련된 신경 회로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강박 사고나 행동이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많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심리적인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뭔가를 너무 잘해야 한다는 그런 완벽주의, 예. 또 이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어릴 때부터 양육 단계에서 많이 주입됐던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성취를 잘 많이 해야 된다든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떠오르는 강박 사고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예.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불안해지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떨쳐버려야지, 빨리 억제해야지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심리학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난다는 거죠. 예, 이거를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 또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예, 심리학자 중에 웨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흰곰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 집단에는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를 준 거죠. 예. 딴 쪽은 그냥 두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흰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한 집단에서 오히려 흰곰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보고됐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 그냥 흘려보낸다. 감정을 그냥 지켜본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강박 사고를 좀 떨쳐내려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까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박 사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오염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막 씻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이렇게 손을 씻는 행동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둘의 연결고리가 안 끊어져요. 늘 그런 생각이 되고 행동을 하면 다시 그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그 악순환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강박 사고 밑에 보면 되게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를 잠그는 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혹시 이 밸브를 가스를 안 잠궈서 사고가 나면 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나쁜 인간이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적응적으로 물론 한두 번 정도 체크하는 건 괜찮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투머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결벽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깨끗하기 위해서 뭔가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벽증은 특히 그 청결에 관해서 특정 그 영역에 있는 강박증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됐든 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강박 사고를 떨쳐내려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이 강박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끔은 내려놓는 그런 네.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이동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